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표구입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 물리학원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이 쉬웠네? 쉽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너무 지나치게 쉬운데 과연 이런 난이도로 변별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 모평, 9월 모평을 치르면서 평가원에서 좀 쉽게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학습을 하게 되면 수능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물리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난이도 자체는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본다면 매우 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제가 9월 모평은 좀 어렵게 출제될 듯합니다. 왜냐면 6월 모평도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 6월 모평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쉬워진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제가 예상해 보건대 오늘과 같은 이 9월 모평 물리학 1 수준의 난이도로는 출제되지 않을 거다. 이보다는 분명히 난이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작년 2024학년도 수능 수준의 난이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이 물리학원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난이도라면 블랭크, 그러니까 2등급이 사라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평가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근데 그 난이도가 높아져 봤자 작년 수능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남은 기간 좀 학습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낮았던 이유는 그렇죠. 새로운 문제 유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기존의 기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이죠. 바로 EBS 연계교재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게 이 평가원의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BS 연계교재에서 나오는 그림들과 거의 흡사한 그림들이 이번 6월 모평, 9월 모평에도 출제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작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EBS 연계 교재와의 연계율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발표에 의해서 체감 연계율이 높아졌고요. 체감 연계율이 높아졌다는 건 결국 EBS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들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거의 그대로 따서 쓴 문제들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묻는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수치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림의 친숙성을 여러분들한테 높여주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학습 전략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EBS 연계 교재에 들어있는 그림들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학습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출문제들의 답습이다 보니까 꼭 반드시 그래라 라고 제가 강요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EBS 연계교재 집필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EBS 연계교재들 모두 기존의 기출문제들의 변형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곧 수능 문제를 잘 해결하는 길일 수 있다. 그게 곧 연계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출제 유형들을 좀 보시면 소단원별로 그동안 출제됐던 유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번호 배치까지도 거의 유사성을 띠면서 문항 배치가 이루어져 있죠. 쉽게 나오는 영역은 그대로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영역은 그대로 어렵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 모평 때 제가 여러 가지 운동에 해당하는 6월 모평 2번 문제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도돌이 표가 됐었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문제가 쉬워진 상황이라면 2번 6월 모평 2번 문제 유형은 수능에서는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2025학년도 9월 모평에 오늘 치러진 이 2번 문제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 유형인데 이 문제 역시도 지나치게 좀 쉬워진 감이 있죠. 그냥 그래프 해석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문제는 요렇습니다. 일단 연결된 물체 운동 19번 문제는요. 풀이 과정에 조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풀이 과정,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와 엮어져서 연결된 물체의 운동이 출제되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방정식 중에 세 번째 공식을 활용하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게 구성되어진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풀이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요령을 좀 익혀두시는 게 이번 수능을 맞이하는 준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량 보전 12번 문제의 유형은요. 거리 관계를 바탕으로 속도를 판단할 수 있게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12번 문제는 수능 특강 문제 그림과 거의 그대로 문제에 활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속도 관계를 거리 관계로 판단하게끔 문제가 구성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소자 13번 문제는요.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역시나 정유회로 문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졌고요. 이 정유회로 문제에 바로 절연체와 도체를 엮어서 문제를 조금 추가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문제랑 그리고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문제가 결합되어져서 출제된 유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형 문제가 6월 모평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9월 모평에도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단원들 결합형 문제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파동의 간섭 9번 문제의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이 문제 역시도 수능 연계교재 그림과 거의 똑같이 문제가 출제되어졌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건 이 9번 문제 파동의 간섭 물결파가 퍼지는 모습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동안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위상이 같이 출발되어져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반대 위상으로 출발되어지는 경우를 문제 속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대 위상으로 출발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반대 위상으로 출발되어지는 파동의 간섭 상황을 좀 눈여겨 보시고 수능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고요. 물질의 이중성 14번 문제는요. 6월 모평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그래프 문제가 출제되어졌는데 이 그래프가 좀 익숙하지 않은 X축 물리량, Y축 물리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물리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좀 의도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물리량의 변화를 이용한 그래프 문제들이 출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화를 갖고 오려는 노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좀 쉬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부터 계속해서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연관된 수능 문제가 늘 출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연계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모평, 9월 모평 비교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곧 2025학년도 수능 대비 모평 분석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꼭 챙겨 보시면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비교하는 비교를 해 나가시기를 바란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모평에서도 그렇고 9월 모평에서도 그렇고 신유형이 새로운 유형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답습이에요. 따라서 기출문제들을 꼼꼼히 열심히 풀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좀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리학원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가 있습니다. 이 물리학원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에서는 유형별로 소단원별 유형별로 문제 유형들을 기출문제 유형들을 분류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기출문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훈련, 유형을 분석해서 접근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능을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요 세 번째는요. 좀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잘 풀리는 단원과 잘 안 풀리는 단원이 있잖아요. 그런 단원을 명확히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강한 단원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잘하는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내가 강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약한 부분을 보강을 할지를 좀 선택을 해서 목표 등급치에 도달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4번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결국은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요. 30분 안에 20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치러진 이 9월 모평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30분 안에 20문제를 모두 건들고 검토까지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간 안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여유 시간을 두고 어려운 문제들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은 결과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면서 능력치들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EBS 연계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을 높이는 게 기본 기조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요. 그림을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잦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거의 그림을 갖다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연계교재의 그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들면 문제를 접근할 때 당황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이 문제 내가 봤던 문제. 이 그림?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훈련을 남은 기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이 물리학 1을 비롯해서 9월 모평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